그러면 머니 시스템 1에서 머니 시스템 4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M1 기본적으로 시간 노동입니다. M2 재테크를 통해서 시간과 돈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M3 전문성을 가진 일을 뜻해요. M4 사업을 뜻합니다. 보통 여기서부터 도전에 속하죠. 앞단까지는 전부 다 안정성에 속하는 일들이에요. 그럼 그걸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M1 시간 노동, 시간과 돈을 바꿀 수 있다는 건 그 일이 단순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달성하면 100%가 된다. 여기서 신입들이 보통 대학생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하는데 신입이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그 단순한 일을 계속하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M3가 될 겁니다. 라고 착각을 해요. 키워줄 거다라고 하는데 IT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커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M3에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새로운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데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커리어를 개발하고 자기도 쇠퇴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해서 이직을 하고 다음 기회를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들어온 사람을 자기가 하나하나 가르쳐가지고 키워가지고 그 에너지 소모만으로도 그냥 모든 일을 못합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사업 성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에 기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M1에 있는 시간 노동을 하는 신입들은 기본적으로 M3가 되는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회사 일을 하면서 기본적인 수준의 강점을 얻을 수 있어요. 그 희소성, 자기만의 강점을 얻는 거는 공부를 통해서 적응을 하면서 얻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 개념을 알려드릴 건데, 모든 일을 할 때는 PDCA, Plan, Do, Check, Act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일의 정보를 적용할 때는 Plan, Do, Study, Act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실행을 해보고 해보한 다음에 필요하면 공부를 해서 적용하는 것 저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최근에 배달에 관련된 기술 스택을 공유한 곳이 있는데 그걸 기술 스택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 기술 스택을 아는 상황에서 연동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비즈니스 문제나 여러 가지 트러블 슈팅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걸 해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게 아키텍처입니다. M3 중에 타클래스가 보통 그런 영역들이거든요. 그거는 누군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선수라 불리는 영역의 사람들 밑에서 일하면서 아, 저 사람들이 이런 관점으로 시작을 하는구나. 한번 해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스타트업의 밑바닥에서부터 성공시키는 데까지 한번 도달해 본 사람들만 도달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익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달라진 것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럼 M3로 넘어갈 때 강점과 희소성 비즈니스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예시를 들어보면 예를 프론트 개발자가 UI, UX를 좀 이해하면 커뮤니케이션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굉장히 이득을 얻습니다. 혹은 백엔드를 이해하는 프론트 개발자 같은 경우에도 이득을 얻겠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여기에 가장 큰 강점을 가진 사람들인데 프로그래머에서 통계적인 능력이 있으면서 컨설팅까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주로 석사를 나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경력이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전직하는 상위 직업에 가까워요. 보안의 사이트랑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M 같은 경우도 강점을 얻으려면 PM의 본래 직무를 하면서 데이터를 다룰 줄 알고 나아가서 뭐 사업 기획까지 가능하거나 리더로서 역할이 가능할 경우 더 뛰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강점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일만 할 수 있지만 희소성과 비즈니스 능력은 자기가 스스로 더 공부하고 따로 회고해가지고 경험하는 걸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오너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 하든 간에 협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M1은 시키는 일만 하는 단순한 일이지만 M3부터는 여러 가지 이런 재능자들끼리 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M3에 속합니다. 그래서 협업을 하는 능력은 자기 상황에서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 그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보안 담당자 주니어 같은 경우 이런 거 고민해요. 아, 회사에 보안 인식이 없어. 이거 보안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게 받아들이게끔 하는 게 C레벨과 보안 담당자의 역할이고 이게 회사의 기준점으로 만드는 게 컨설팅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안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컨설턴트입니다. 단순히 보안을 이렇게 무조건 해야 돼. 이 규정만 알고 있다고 해서 뛰어난 보안 전문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M1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건 교육에 돈을 투자하는 게 개의 돈을 많이 법니다. 시간당 돈을 가장 더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교육을 통해서 네트워킹과 역량 강화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7년쯤 전인가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절대 교육에 돈 쓰는 거 안 좋아해요. 공부는 나름 열심히 하시는데 절대 교육에 돈 쓰는 거 안 좋아하시고 학원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학사 취득한 이후부터 경력이 5년이야. 그리고 연봉을 높이려고 석사를 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절대 교육에 돈을 투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만 2,800이래요. 5년 차인데. 제가 그 당시에 고졸 신입으로 취업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직을 하면은 2년 차 때 연봉이 3,000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붙잡고 말을 했어요. 제발 돈 써서 공부를 하시라고. 여러분 20대 때는 하루하루가 거의 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루에 150만 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30대까지 스노우볼이 굴러가거든요. 그리고 그 30대가 40대까지 스노우볼이 굴러가고요. 로이 같은 경우도 초반 10분에 망가지면은 40분, 30분 내내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요. 버티면서 로이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10분이 망가지면 30분, 40분 내내 버티면서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10대 때 투자를 잘못하면은 나중에 30대, 40대가 더 괴로워집니다. M2 같은 경우는 재테크거든요. 시간과 돈을 기본적으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M1을 하든 M3를 하든 시간 단위로 돈을 많이 버는 건 맞지만은 기본적으로 시간과 돈이 분리된 경향이 아니에요. 오히려 M3가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M1, M3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돈이 완벽히 분리된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오히려 M3가 시간이 더 많이 투자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시적인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별도로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전문적인 영역이란 건 생각보다 양이 많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럼 M2는 뭐냐? M2는 시간과 돈을 분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의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겁니다. M1에 있는 사람들도 돈을 저축해서 불려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해요. 인플레이션을 방어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1억 정도 있으면은 그럭저럭 부자라고 했지만은 제가 20대가 되니까 이제 테닝텐이라고 해가지고 10년에 10억 모으기 다음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10년에 10억을 모아가지고 많이 은퇴하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10억 있어 그렇게 부자는 아니죠.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산 격차가 커지는데 반대로 문화적인 격차는 크게 커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초등학교 때 인터넷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들었어요. 제가 그거 텔넷이나 이런 거 하다가 모뎀으로 300만 원, 400만 원 전화세를 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비용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원래 사치품이나 특수 영역에만 소용되던 게 금융과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대중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스마트폰도 예전에 컬러폰 같은 경우에는 사치품에 속했어요. 그 당시에 그게 150만 원인가 그 정도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근데 지금 스마트폰은 같은 가격으로 다들 대중화시키고 그때 100만 원의 가치와 지금의 100만 원의 가치는 받아들여지는 게 전혀 다른 거죠. 제가 첫 월급을 93만 5천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탄다는 건 단순히 저축해서 투자를 통해서만 타는 게 아니라 자기 역량에 의해서 타는 것도 있고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지금 개발자 연봉들이 전체적으로 오른 것도 거기에 속합니다. 3, 4년 만에 1억 받는 개발자들도 나온 이유도 거기에 속해요. 즉 규모가 크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만 거기에 새로운 현금 흐름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대중화된 장점이 생겨요. 이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초창기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검증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베조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유명한 명사들이나 연예인들에게 가서 당신들 명성도 있고 그런데 차를 여러 대 가질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중에서 환경을 고려한 전기차 한 대씩은 사라. 그렇게 해서 고급 제품으로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대중화되면서 지금 어느 정도 프리미엄 제품 정도가 됐고 그게 앞으로는 더 대중화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 기본적으로 저축을 할 때는 기업에게 대출을 빌려주고 투자를 할 때는 기업의 성공을 나눠받으면서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런 상황을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개인 단위로 보면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1,00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최소한 C레벨 아니면 사업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한 20년쯤 지나면 뭐 이제 1조 정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뭐 문화적인 격차는 줄어들겠죠. 뭐 저기 탑클래스 재벌이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저랑 쓰는 스마트폰에 금칠한 거 말고는 큰 차이가 잘 안 나죠. 근데 여기에 순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축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축에 시드머니가 모여야 돼요. 이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뭐 S&P 뭐 S&P 500에 계속 펀드에 투자한다든지 그렇게 쌓아 나가는 적립식 저축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투자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이용합니다. 저는 홍춘욱 박사를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달러 스위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달러를 저축해 뒀다가 달러가 높아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주식을 샀다가 다시 달러를 샀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타기도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항상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연봉을 높여가면서 그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후 장기 자산으로 가져가면 새로운 현금흐름이 생긴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의 빅테크 회사를 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동산을 사는 거죠. 이런 경우 즉시 현금화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손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보통 부동산을 살 때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사의 사업을 지을 때랑 원리가 똑같은데 어차피 이게 부동산이 오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월세가 매달 나가는 것보다 이자를 내는 게 훨씬 나아.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합쳤을 때 우리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낮추고 전세를 넘어가는 건 같은 관점으로 부동산을 갑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활용해서 다른 부동산을 했고 그게 이것들이 가지고 소유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현금 흐름에서 손실이 나던 거를 좀 더 줄이는 역할로 진행이 되셔야 돼요. 근데 즉시 현금 흐름이 될 수 없으니까 장기 자산이 되는 거죠. 여기서 기억을 해야 건 자산은 기본적으로 현금을 창출해야 자산입니다. 근데 간간히 제자들이나 아니면 지인 중에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머리 좋고 성실한 애들이 빨리 돈을 벌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투를 해요. 그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주식 투자나 선물 투자 이런 거에 손을 대요. 그러면 이제 인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패가 망신의 기준길이고 이거 워렌 버핏도 그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 하지 마라 하는 거죠. 장기 자산으로 레버리지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월세가 나가는 것보다 이자를 내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부동산은 실물이다.